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MIDAS Minimizing Write Amplification in Low Storage Systems through Additive Group Number and Size Configuration이라는 논문으로 테스트 24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로그 스트럭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로그 스트럭처 시스템은 kvalue store, 파일 시스템, 그리고 FTL과 같은 스토리지 포맷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로그 스토리지 시스템은 높은 라이트 스루풋과 좋은 레이턴시를 갖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미디어들이 어펜드 오니만 지원하는 낸드 플래시, GNSSD, SMR 드라이브 같은 데에도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 스트럭처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가비지 컬렉션 코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그 스트럭처 시스템에서 인밸리데이트된 가비지들은 당연히 이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가비지 컬렉션 동안 빅팀 세그먼트가 정해지면 빅팀 세그먼트 내부의 밸리드한 블록들은 다른 세그먼트로 옮겨지게 되고 그 블록을 클린한 후에 그 클린된 블록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라이트가 발생하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를 사용합니다. 이 논문에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는 유저 라이트가 쓴 것과 가비지 컬렉션에 쓴 라이트를 모두 더한 것을 유저 라이트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가비지 컬렉션의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가비지 컬렉션의 지표인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비슷한 인밸리데이션 타임을 갖는 데이터 블럭들끼리 한 군데에 묶는 방법입니다. 인밸리데이션 타임을 가지는 데이터 블럭들이 한 그룹을 묶이면 후에 그 세그먼트를 클리닝하는 과정에서 밸리드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라이트가 발생하지 않아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팩터가 1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옵티멀한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블럭의 인밸리데이션 타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비슷한 인밸리데이션 타임을 가지는 블럭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마다 적당한 사이즈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오라클 알고리즘은 오프라인 애널리시스를 통해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를 미니마이즈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오라클 알고리즘에서는 먼저 모든 블록의 인밸리데이션 타임을 알 수 있고 비슷한 인밸리데이션 타임끼리 묶어 어사인한 후에 K-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그룹의 개수와 실험을 통해서 그룹 사이즈를 정합니다. 방문과 같이 구한 오라클 알고리즘을 통해 다른 최신 가비지 컬렉션 방식인 셋비트, 미다, 어토스트림, 캣과 비교해 보았을 때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낮은 셋핏과 오라클 알고리즘의 차이마저 2.2배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일어난 이유를 이후 슬라이드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확하지 않은 인밸리데이션 예측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X축에 해당하는 액추얼은 실제 오라클 알고리즘에서 인밸리데이션 되는 시간이고 Y축의 프레딕트 카테고리는 각각 최신의 가비지 컬렉션에서 사용하는 기준들인 업데이트 인터벌, 프리퀀시, 에이지에서 인밸리데이션 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간입니다. 아래 인밸리데이션 타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C1에 가까울수록 금방 인밸리데이션 되는 핫한 블록이고 C6에 가까울수록 콜드 블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액츄얼과 프레딕션이 같은 C1, C1, C2, C2와 같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인터벌과 프리퀀시에 나누었을 경우 하신 C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C6에서는 오히려 낮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에이지의 경우에는 홀드인 C6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C2에서 C5까지는 낮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inaccurate한 prediction이 오라클 알고리즘과의 차이점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룹 컨피규레이션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왼쪽 그룹에서 오라클 알고리즘에 의해 정해진 그룹 사이즈는 세그먼트 9개였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에서 마이다나 셋빗은 가장 작은 와플을 가지는 그룹 1의 크기와 실제로 선택한 그룹 1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처럼 그룹 사이즈도 와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룹 사이즈를 잘못 선택한 것도 오라클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와프가 차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더스의 목표는 따라서 정확한 인밸리데이션 타임을 예측하고 가장 완벽한 그룹 컨피규레이션을 정하는 것입니다. 인밸리데이션 타임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핫한 C1 쪽 블럭이 업데이트 인터벌에서 잘 예측됨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A주에서는 쿨다운 블럭인 C6 쪽이 잘 예측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마이더스에서는 핫 블록 세퍼레이션을 업데이트할 경우에는 셋빗을 사용하고 콜드 블록 세퍼레이션을 업데이트할 때는 A주인 마이다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디자인 목표 중 하나인 최고의 그룹 컨피규레이션을 찾기 위해서 와플을 여러 핫콜 스레시홀드와 그룹 컨피규레이션의 조합을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마크로 체인 베이스드 애널리틱 모델이 사용됩니다. 이 모델에는 두 가지 엘리먼트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스테이트는 프리 상태와 밸리 상태로 분류됩니다. 프리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블록이 인밸리데이트 된 후에 퓨처 라이트를 위해서 리클레임 된 상태이고 밸리드의 경우에는 데이터 블록이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밸리드는 핫과 콜드 상태로 분류됩니다. 다른 엘리먼트로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존재하는데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두 스테이트 간의 이동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probability를 예측하는 과정을 보시면 먼저 처음 스테이트에는 모든 블록이 뿌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때 핫한 상태에서 인밸리데이트 된 블록은 쿨 상태는 가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핫한 상태에 있는 블록은 전부 프리 상태로만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스텝 업데이트 과정에서 먼저 블록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에 따라 이동하고 이 업데이트는 모든 블록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 처음에 100개의 프리 블록이 70, 30으로 비율에 맞춰 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동해서 결국 스텝 n이 되면 이 비율에 따라 이동해도 값이 수렴하게 됩니다. 이때 와플을 계산해 보면 여기서 유저 리턴 블록은 VH와 VG1 블록이고 그 외 블록들은 모두 가베지 컬렉션에 의해 쓰여진 블록이므로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모델에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정한 데는 UID가 사용됩니다. 이 UID를 생성하기 위해서 마이더스는 타임스탬프 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 블록의 업데이트 레이트를 결정합니다. 이 UID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가정은 G1, G2, G3 블록이 있다고 가정하고 각 블록은 1000개의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그먼트는 100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G1에서 G2로 이동하는 개수는 UID에 의해서 계산되는데 예시에서는 40% 정도가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G2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 G1 각각의 세그먼트 사이가 1000개라고 했으므로 G1을 채우기 위해서 1000개, 또 G2를 채우기 위해서는 2500개 라이트가 추가로 들어와야 G2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계속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그룹 컨피규레이션 셀렉션 단계에서는 핫 사이즈와 핫콜 스레시홀드를 정하게 됩니다. 이 GCS는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GCS는 핫과 G1만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핫에 어사인된 블록들이 최대한 많이 인밸리데이션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GCS는 먼저 처음 단계에선 1세그먼트 타임보다 작은 인터벌을 가진 데이터 블록만을 핫에 넣고 나머지를 모두 G1에 넣습니다. 이후 GCS는 타임을 한 세그먼트씩 증가시키면서 버프의 감소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때까지 이 스텝을 반복합니다. 이후 핫이 고정되면 G1과 G2에 대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앞의 방법이 앞쪽 그룹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가장 뒤의 그룹은 충분한 세그먼트를 제공받지 못해서 높은 와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마이다스는 핫 세그먼트를 마지막 그룹으로 이동시켜 다시 어사인하고 두 와플을 비교하여 더 좋은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이다스에서 억세스 패턴이 변하면 UID 효과가 감소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매 에폭이 끝날 때마다 마이다스는 새로운 UID를 만들고 둘을 비교해서 5% 이상의 와플 차이를 보인다면 새로운 UID를 사용합니다. 이 에폭은 스토리지 캐패시티의 4배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그래프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스토리지 캐패시티의 4배일 때 가장 효율이 좋다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이다스는 irregularity에 대항하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다스는 스큐되지 않은 워크로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GK 플러스 1과 둘 사이에 높은 에러 레이트를 가진 경우 GK 이하의 모든 그룹을 하나의 그룹으로 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이다스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저 라이트가 들어오면 핫인지에 따라서 두 그룹을 분류하게 되고 마이다스의 FIFO 폴리시를 사용해서 가장 오래된 블록부터 다음 단계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밸류에이션 셋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밸류에이션에서는 FPGA를 베이스로 한 SSD 프로토타입을 사용했는데 이 SSD 프로토타입은 128GB의 캐패시티와 4KB 블록 사이즈 그리고 64MB 세그먼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는 FIOH와 FIOM을 사용했는데 FIOH의 경우 스큐된 워크로드, FIOM의 경우 유니폼한 워크로드입니다. 그리고 바메일, YCSB, TPCC, 알리바바 클라우드 트레이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프라이즈 트레이스 익스체인지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GC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마이다스는 전체적으로 와프가 더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스텝 비트와 비교해도 와플을 더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와플 리덕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자는 이에 대해서 알리바바 워크로드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트레이스라 이 마이다스가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이를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워크로드에서는 irregular한 패턴을 보여주어서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FIOM에서는 어토스팀을 제외한 4가지가 모두 비슷한 와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FIOM이 유니폼한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마이다스의 개별적인 컴포넌트들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마이다스의 기본 디자인인 마이다부터 시작하여 핫콜 세퍼레이션, 그룹 컨피규레이션, irregular 핸들링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핫코드 세퍼레이션과 그룹 컨피규레이션이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FIOH에서 핫코드 세퍼레이션은 가장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갔고 그룹 컨피규레이션은 바메일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3개 워크로드에서는 핫 세퍼레이션의 효과가 그룹 1보다 작았는데 특히 FIOM의 경우는 유니폼한 액세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알리바바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에서는
irregular한 I/O 패턴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이더스는 페이지 FTL, 마이더, setBit과 비교해도 더 높은 스루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setBit과 비교했을 때 이는 더 낮은 가비지 컬렉션 오버헤드와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가 더 낮은 것의 도움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아까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마이더스가 살짝 더 높은 와플을 보였었는데 이 스루풋의 그래프에서는 마이더스가 더 좋은 스루풋을 보여줍니다. 이는 setBit이 같은 와플을 가질 때 가장 안 좋은 스루풋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CPU 이는 그 setBit이 Q를 유지하면서도 이 setBit이 Q를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유지하면서도 합 블록을 찾기 위해서 Q 룩업을 매 유저 리턴 블록마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베지 컬렉션 테크닉들은 인밸리데이션 타임 프레딕션이나 그룹의 수나 그룹 사이즈를 고려하는 데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고 마이더스는 현재 그 GC 기술들에서 나타나는 오버헤드를 이 리미테이션을 완화함으로써 와프와 스루풋을 모두 증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